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금일이라면 애들이 안 쓰는 말이니까 뭐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잖아요. 자길, 금일, 명일. 애들이 모르는 말을 써놓고서는 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욕을 하느냐. 아래 세대가 윗 세대의 언어에 맞추는 것만 당연시하고 기성 세대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즘 세대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언어를 배우는 게 의무에 가깝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휘를 배우는 거는 일종의 배려 같은 것. 예전 세대들보다 공부를 더 안 해서 어휘력이 부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어휘의 양 자체가 되게 적어진 것 같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진 것 같고 소통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되게 웃기는 게 중식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호캉스 이런 데 보면은 조식 제공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새 세대들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일상 사는데 지장을 겪어본 적이 없다. 엑셀 같은 거 안 써봤지만은 수기로 다 계산해서 내가 사업체 다 먹여 살렸다고 대기업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수기로 불가능합니다. 수기로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휘를 모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니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시험에 나온다 해도 왜 그런 걸 내? 근데 그 표현은 그 다음에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라는 약간 합리화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네.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불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파랑문회원 일산원 나득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재울원 원장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가장 막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다산원 원장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애들이 모르는 한자를 쓰면서 일상생활에 안 쓰는 그런 언어들 뭐 추후공고 이랬더니 뭐 추후공고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왜 쓰냐고. 그런 말을 왜 애들이 모르는 말을 써놓고서는 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욕을 하느냐. 금일이라면 애들이 안 쓰는 말이니까 뭐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잖아요. 자길, 금일, 명일. 뭐 금일 몇 시까지 해오라 이러니까 애들이 금요일인 줄 알고. 숙제 잘 못 내고. 그게 정말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냐. 솔직히 애들이 쓰는 뭐 중꺾마 어른들 모르지 않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지느냐. 이런 언어를 바꿔야 되지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나도 그것을 보고 뭔가 좀 한번 이야기들 해봐야겠다 원장님들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 유시민 전 장관님 편인 겁니까? 편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설마 수능에 중꺾만 안 나오지만 금일은 나오니까 금일은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라는 속으로 이제 반박은 했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원장님들께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옥상옥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알죠. 옥상옥 뭐죠? 옥상옥. 저는 모르세요? 알죠. 잠깐만 퀴즈 같아. 옥상옥. 재밌을 것 같아. 아니에요. 퀴즈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어 원장이라고 하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옥상옥이라는 단어를 이게 상사분이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 물어보는 거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옥상옥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옥상 위에 있는 조그만 집 같은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신문 지면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 지붕 위에 지붕. 이제 불필요한 일을 거듭해서 사용한다라고 했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네. 사실 충격이었어요. 국어 원장인데 옥상옥을 모른다라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제 약간 이제 좀 현타가 왔었던 그 단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원장님들 뵀을 때 과연 저만 모르나? 원장님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저도 모르죠.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안도감을 좀 갖고 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신문에서 많이 쓰이는 지문이고 요즘에는 신문 지면을 그 예전에는 배송되어 있는 그 배달해가지고 신문을 보는 시대가 있다가 종이로 된 거. 그렇죠. 종이로 된 거. 근데 요즘에는 보통 다 전자로 보고 그다음에 신문 지문을 읽기보다는 그 인터넷상으로 그 요약되어 있는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는 글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휘를 모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휘를 모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제 문해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걸 알고 넘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당연하다라는 그 인식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옥상옥 그 단어는 사실 저도 모르는 단어긴 한데 네. 혹시 옥상 가옥이라고 하는 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옥상 맞습니다. 가옥이거든요. 네. 따지고 옥상 보면. 가옥이라는 네. 말은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옥을 더한다여서 그런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라고 할 때 이 가가 첨가 더하다 이런 의미인 걸 알고 있다라고 친다면 네. 옥에다가 뭘 더한다고? 라고 정도만 판단하더라도 옥이 뭐죠? 쌤? 이라고 했었을 때 옥은 여기서는 집이라는 뜻보다는 지붕이다. 라고 하면 지붕 위에다 지붕을 또 한다는 얘기니까 군더더기를 쓸데없이 또 한다는 뜻이겠군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잘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 어휘라고 하는 거는 영어 배울 때도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막 어원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러브든 뭐 메이크든 뭐 트루든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고급스러운 어휘로 가면은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국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라틴어 계열 어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휘의 확장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를 모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모르면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교육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어휘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더 풍부한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되게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예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네. 우리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단어는 뭔가 아는 게 정상인 영역이 있고 모르는 게 정상인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국어사전을 통째로 다 외우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옥상옥은 어디에 속하는 단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건 모르는 게 정상인 단어인가 아니면은 네. 아는 게 정상인 단어인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아이들이 알만한 단어의 어떤 그 영역이 있을 텐데 네. 그 이상은 알면 좋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 모른다고 해서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문맥상으로 만약에 이 옥상옥이란 단어를 네. 뭐 집을 보러 갔는데 이 집은 옥상옥이 있네 이렇게 했을 때는 유추가 가능하니까 네. 될 건데 그렇죠. 문맥이 있으면. 네. 옥상옥이란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보통 신문 기사문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유할 때 쓰는 거죠. 비유할 때 쓰다 비유할 보니까 때 그래서 쓰네. 제가 찾아보니까 옥상가옥이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네. 옥상옥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는 왜 이 단어를 모르니라고 했던 분은 사실 이제 저희 세대보다는 좀 윗세대 분들. 근데 이제 네. 이분들은 종이로 되어 있는 신문들을 좀 많이 접했던 세대의 분들이시고 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보게 되면 이제 신문을 읽으실 때 항상 5편을 펼치고 이 글을 읽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전을 찾는 습관들이 굉장히 상용화되었고 당연한 거였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사전과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친구들의 그 유행어가 뭐냐면 제가 오늘도 아이들 이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니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네.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죠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네. 표현이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표현은 그 다음에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라는 약간 합리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네. 그 현상을 좀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태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알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애들이 모르면 야, 너 이거 몰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죠라고 대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친구들은 보통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이런 네.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걔네 그 당시 아이들은 주로 기준이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알아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몰라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단어인 건가? 그 기준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시험에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입시라든지 이런 제도의 그 룰에 내가 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설령 그게 시험에 나온다 해도 그렇죠. 시험에 나온다 해도 왜 그런 걸 내? 그렇죠, 맞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말 안 쓰던데 왜 그런 걸 시험에 내? 당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따로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자기를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면서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전에는 왜 형제도 좀 많았고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개별적인 어떤 좀 케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도 아니었고 과거에는 그냥 몰아넣고 했잖아요. 요즘은 왜 우리가 무슨 이런 국어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개별 클리닉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게 됐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도.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15년, 20년 전쯤 생각해보면 클리닉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냥 잔뜩 몰아가지고 그냥 수업하고 뭐 보충을 한다고 해도 몰아넣고 뭐 무슨 네. 뭐 모의고사 풀리고 네, 그랬지. 네, 네. 무슨 애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무슨 뭐 개별적으로 그건 거해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의 어쨌든 원리상 니즈가 크니까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아이랑 부모님이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자기가 위주가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예전에는 모르면 이걸 좀 알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네요. 맞아. 하기는 시험 칠 때 보면은 우리 거기 조건에 아라비아 숫자로 쓰세요. 아. 물어보는 애 또 물어봐.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저번 시험 때 이야기 해줬잖아. 로마자로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어보지도 그래. 않고. 그래 맞죠. 네. 네. 뭐 10명을 봤다 그러면 한두 명 정도는 항상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맞아요, 나타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건 줄 알고. 네. 아라비아. 그냥 숫자라고 하면 될 걸. 그렇죠, 아라비아를 그렇죠, 넣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네. 한자로 쓰는 애도 있습니다. 그건 약간 자기 지식을 오히려 잘난 척하려고 가상하다. 하는 그렇죠, 건가요?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중식 제공 이러니까 우리 아이는 중식을 싫어해요. 아, 그건 정말 충격입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점심 제공 이렇게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시나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한 맥락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애들이 뭐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안 이제 쓰는 언어는 죽어야 된다. 그렇죠. 언어는 변하니까. 그 맥락이 하나가 있고 언어는 변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안 받아들인다는 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아래 세대가 윗 세대의 언어에 맞추는 것만 당연시하고 그렇죠. 윗 세대는 아래 세대의 언어에 맞추려는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사회에는 이렇게 세대 간 언어의 그 변화의 속도가 지금만큼 빠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변화하는 그 언어를 이 젊은이들이 그냥 이미 기성 세대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맞춰가면서 비슷하게 그냥 조절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시대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맞죠. 진짜 많이 되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 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기성세대들이 MZ 세대 이런 식으로 묶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M과 G도 엄청 다른 세대인데다가 사실은 G도 그 안에서도 엄청 나뉘어요. 맞아요.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세대가 한 20년, 30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적 세대가 10년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막 몇 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쓰는 언어가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지금 고등학생만 봐도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얘네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예전의 언어를 다 맞춰라고 하기에는 네. 이미 너무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30살, 40살 많은 기성세대의 언어에 100% 그냥 얘들이 일방적으로 맞추기에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려 있어요. 기성세대도 이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매추 아십니까? 저매추. 천영 메뉴 추천이죠. 메뉴 추천. 역시. 아, 젊은 세대 원장님. 젊은 세대. 우리는 젊은 M에 가까운 남자. 네. 네. 전 모릅니다. 노력을 해야 돼 우리도. 알고 싶지 않는 단어. 그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네. 생각은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몰랐던 것도 당연할 수도 있고 또 저 또한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게 또 보이네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에 관심을 갖고
같고 그걸 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들에게 좋다기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도 이제 MZ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자라나는 애들도 어휘력을 길러야겠네, 그죠? 저는 이제 어떤 결에서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또 생각이 달랐던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언어 기호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편의적인 차원에서 누가 뭘 배우는 게 우선해야 하냐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신세대가 구세대의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게 당연히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리 만들어진 언어 기호가 이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옛날에 뭐 기체후 일양만강 하오셨습니까? 이거 요즘 이제 안 쓰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 건데 윗세대들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새 세대들의 언어들도 배워야 되겠고 새 세대들도 구세대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우선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편의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새 세대가 중간에 엮여가면서 앞부분의 언어와 뒷세대의 언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요즘 세대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언어를 배우는 게 의무에 가깝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휘를 배우는 거는 일종의 배려 같은 것 또는 개인의 스스로의 노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개인 차원의 노력과 어떠한 사회적인 한 세대로서의 의무가 충돌한다라고 한다면은 의무가 있는 쪽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한다라고 느끼냐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기호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애들한테 이게 왜 전화인지 알아?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알까요? 본 적이 없죠. 특히나 저장 같은 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들은 다 이 저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상을 기호화한 것인지 아시죠? 디스켓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디스켓 본 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애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간단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용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기체후 일양만강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은 중식, 석식, 조식은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는 게 중식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요즘 애들 특히 20살만 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그 호캉스 이런 데 보면은 조식 제공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 새 세대들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신 건 완전 동의하거든요. 네. 당연히 아랫세대가 윗세대의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게 순서상 맞다고 저도 네.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너희들 어휘력이 왜 이렇게 부족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젊은 세대들이. 왜냐하면 이 어휘력이 쌓이는 게 이게 뭐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얻는 것들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쌓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대화를 나누진 않더라도 윗세대들끼리 말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듣거나 네.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신문, 종이신문 같은 전통적인 문자 매체 같은 거를 구경할 기회들이 더 많았는데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기회가 훨씬 줄어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어휘의 양 자체가 되게 적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그만큼 별도의 공부를 더 해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억울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예전 세대들보다 공부를 더 안 해서 어휘력이 부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할까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 이런 표현들을 접할 기회가 요즘 세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었을 텐데 내가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건 영어 아닌 것 단어를 같아요. 모른다. 그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어렸을 모국어가 때부터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언어를 접할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현대 세대들에게만 그렇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 저는 안 하는 게 그거는 좀 맞다고 아닌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어린 시선이라기보다는 너무 그거를 병리적으로 보는 시선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랑 가까운 세대의 윗세대들과도 소통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심지어 대학생들이 선배들이랑 만날 일도 지금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MT도 안 가잖아요. 지금은 개강 파티라는 게 없대요. 그 정도로 되게 대인 간의 소통이 엄청나게 줄어든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 경험의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하냐라고만 하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얘네들이 공부 양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텍스트를 안 읽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럼 당연히 생각을 안 하니까 어휘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 않은 거고 어휘가 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글을 읽었을 때는 예. 뭐 글 사이사이의 상황 맥락이라든가 의미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글만 읽으니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사고력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애들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치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막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그냥 뭐 뽀로로 틀어주고 스마트폰 쥐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 없어요. 아 맞아요. 옛날 애들은 할 일이 졸라 없었잖아요. 아니 진짜 할 네. 일이 더럽게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나오네. 초등학교 이미 아니죠? 끝났어요. 근데 저 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막 할 일 너무 없으니까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때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뭐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뭐 별 보고 있고 그쵸. 막 혼자서 그냥 잡생각하고 있고 이럴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바빠요. 맞아요. 바쁘니까 혼자서 생각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상의 나래를 펴는 멍 그런- 때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네. 기회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고력 형성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과거 애들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공부에 노출되잖아요. 원에서든 아니 강제로든 많은 공부에 일찍부터 노출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노출이 되다 보면 애들이 자기의 그 어린 나이에 조금 감당하기 힘든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기파랑 문혜원만 봐도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이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좀 주눅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나 같은 게 생각해봤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생각들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애들은 그런 어려운 텍스트들을 거의 접하지 않고 자라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보게 되는 생각의 수준은 기껏 해봤자 내 친구들의 생각, 형들의 생각, 아니면 엄마 아빠의 생각 정도인데 네. 그나마 엄마 아빠가 엄청 엘리트거나 이러면 좀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진짜로 주눅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 있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린이들이 막 이게 글을 읽었는데 막 글 안에 무슨 쇼펜하우어가 나오고 휴미 나오고 이러면 주눅이 좀 들죠, 솔직히. 나 따위가 생각을 해봤자. 듣고 보니 들리는 말씀이시나네요. 저는 근데 주눅이 든다라는 말과 애들이 그걸 모르면 어때라는 말은 서로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죠. 들거든요. 오히려 전 통한다고 봐요. 오히려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세상에는 어려운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는 오히려 네.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난한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놈들만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근데 엄청난 부자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뭔가 너무 다른데? 너무 격차가 너무 큰데? 그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오히려 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랑은 좀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계층화를 받아들인다, 내면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굳어져 버린 사회에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요. 어차피 난 1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에이 그래 어차피 난 모르는 게 어차피 나는 가난한 게 당연하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난 다 알 수 없어. 라는 것도 조금 내면화되는 것 같거든요.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주눅이 들면 피하려고 하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오늘 옷차림이 허름해서 이쁘게 차려입은 애들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허례허식을 부리든 뭘 하든 어떻게든 그걸 포장하고 뭔가 회피하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채워넣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 뭘 모른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흔히 말하는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척을 못 하니까요.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쁘게 옷을 차려입거나 비싼 자동차를 사는 건 네. 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아는 건 근데 왜 그게 척이 안 됩니까? 아는 척이라는 건 옛날에도 있었던 표현이고 아니 그런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주변에 아닐까요? 그거를 눈치를 못 챌 사람들 위주면은 척을 네. 할 수 있는데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척을 못 하죠. 그게 왜 들통일까요? 그냥 결국은 공부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장님 네. 말씀하시는 건 척을 못 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척을 못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척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척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자기의 생각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척을 하든 네. 감추든, 근데 결국은 그건 생각인데 일단 회피해 버리는 거죠. 일단 그게 쉬우니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맨날 나오는 그 학부모가 학생을 망친다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오늘 무슨 뭐 질문에 대답을 못했네 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애가 뭐 애는 주눅이 들었다는 둥 말을 못한다는 둥 뭐 저기 우리 아이의 마음 읽기 무슨 솔직히 말해서 제일 형편없는 생각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 보시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라고 하면서 5만 가지 케어는 다 하려고 하지만은 어휘를 모른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떠한 엄마 내가 이번에 무슨 단어를 모른다고 선생님에게 뭐 저걸 했어 이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드뭅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되게 뻔뻔하게 굴거나 아니면 그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뭐가 어때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화제가 전환되면 이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AI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AI가 대부분의 명령을 처리하든 아니면 내 의중을 헤아려서 무언가를 하든 네. 결국에는 AI든 아니면 인간이든 이 사이에는 네. 의사의 전달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의 전달이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기호를 통해서 뜻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AI 시대가 오더라도 오히려 수학 계산 이런 것들은 저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수학의 기호는 저는 항상 왜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둘 다 기호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데 고차원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의 약속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논리 전개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저차원적인 논리 전개 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이 차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수학의 기호는 개수가 적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맥락의 의미만 가집니다. 근데 국어는 의사를 전달하는 기호의 종류가 많고 상황 맥락에 따라서 같은 기호인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AI 시대가 되더라도 사람이 기계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호에 대한 합의나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 사람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어떠냐? 라고 하면은 네가 모르면은 AI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도 없고 AI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 약속 기호도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그러면 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공부 안 하게 내버려 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우리는 이제 교육이라는 건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고 네. 어쨌든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영역이니까 네. 그게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가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현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고 그 현상이 만약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올바른 건데 넌 왜 이래라고 가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친다면은 일단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일단은 차치하고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하거나 여러 가지 열린 방향으로 논의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방향의 커다란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올바르기를 근데 떠나서. 그러면은 해결책이 네.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때리면 그 최고 뭐 저게 아니다. 뭐 제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단지 흔히 말하는 체벌이라고 하죠. 옛날 구식 교육이라고 네, 네. 한다면은 저는 그게 최선의 교육이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최소의 교육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빠르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왜 이게 안 되는지 사회적인 뭐 합의란 무엇이고 왜 이걸 지켜야만 올바른 것인지 아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일단은 안 된다고 가르치고 머리가 커져감에 따라서 아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지도하셨는지 알겠어요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올바름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리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최선의 교육의 대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뭐 마음은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체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나쁜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했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 전혀 해결도 못하고 올바른 걸 먼저 하고 학생들 너무나 당연하게 어릴 때 애가 뭘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도 네가 그걸 모르면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를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 두뇌가 성숙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득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라고 하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알려주면 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그쵸. 같은데 네, 좀 다르긴 왜냐하면 하죠. 저는 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설득을 하자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상황이 네. 애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학습 부담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현상이 있으니 네.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 학생들하고 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네. 문해력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달라진 건 맞으니까 네. 이후에 어찌됐든 이 세대가 달라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 달라진 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이들의 문해력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어른들도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는 지금 큰 아이를 두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고1 아이를 이제 둔 엄마로서 네. 기존에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네. 얘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제가 좀 현실적인 또 이렇게 고민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솔직히 공부 많이 안 시켰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근데 이제 얘가 답답한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국어를 이제 엄마가 선생님인데도 이제 얘는 엄마 말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원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그럼요. 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국어가 제일 어려운 거야 아이가. 아. 이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걸 조금 더 메꾸고 갔었으면 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을 텐데 맞아요. 글을 이해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들고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의 그냥 좀 중간 정도에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알림장 같은 거 오거든요. 안 읽어요. 맞아요. 안 읽습니다. 일단 글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문자 메시지에 몇 줄 이상이 되면 안 읽고 옆에 맞아요. 있는 학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뭐래?
맞죠. 그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 들었어요. 네.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면 아, 됩니다. 이거를 네. 교과서 사서. 근데 진짜 있는 일인 것 어.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그 말씀이 이걸 모르면 뭐 어때?에 대한 답 아닌가요? 사실은 모르면 그렇게 돼.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얘가 저를 원망하는 게 뭐냐면 나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시켜주지. 내가 안 시켰나? 지가 안 했지. 학원 안 그러니까. 보내준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자기도 그러더라고. 아마 그때 그러니까 가라고 했었어도 자기는 안 했을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인 인식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어의 영역을 되게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게 된 이유가 입시는 이제 아시잖아요. 시간적인 이런 그 부족함이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 날까라고 해서 갔더니 그대로 그냥 고등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약간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그나마 초등 때부터 다져가야.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구나.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안 보여요. 사실 교육을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들이 좀 부족하니까 가르쳐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예전에 입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질문을 하는 수준들이 뭐 대단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밤에 기껏 질문한다는 게 어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화나요, 사실. 맞아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먼저부터 아이들이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교육기관은 어쨌거나 오는 친구들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는 니네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태도 교육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오해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재수생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눈높이가 정말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휘를 물어보면은 그래 네가 어휘를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지 이거부터 물어보려 한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쵸. 애들이 뭘 하냐면은 몰라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싫죠. 네, 그러나 몰라요. 너무 싫죠. 이게 왜 그걸 몰라요? 심지어 요즘은 있잖아요. 특정한 단락의 맥락을 이거 몰라요. 해설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글 전체를 해설하려면은 딱 봐도 1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 10분이 뭡니까?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한 2-30분 걸리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대충 맥락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어야 주어지는 저거 안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도 아니고 모르니까 나에게 설명해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접하니까 어휘를 물어보면은 저 예전에는 저는 선생님 가재로 원장님 말씀이 무슨지 다 알거든요. 너는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리고 왜 찾아볼 생각도 안 하냐였는데 요즘은 어휘를 물어볼 생각을 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양하셨네요, 진짜. 네. 수양자가 되신 거예요. 완전 공감이에요. 네, 저 진짜 그렇게 네. 됐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물론 좋은데 그거는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휘를 몰랐을 때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고 네. 찾았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볼 수 있다. 저 그 말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네네. 요즘 애들 있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이게 몰라도 될 만한 모르는 단어인지 그것조차도 내가 모른다. 알아야 네. 하는데 모르는 단어인지 내가 아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막 제가 약간 열변을 한 것도 답답하니까인 것 같아요. 막상 보면. 제가 볼 때. 화가 나요. 화가 선생님들 가르치다 화가 많이 보면. 나죠. 이제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문해력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네. 부정적으로 아, 이제 그렇진 이야기가 않은데. 흘러가는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 문해력이란 게 도대체 뭔가? 뭐죠? 독해력하고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독해는 그야말로 이제 글을 읽는 거고 문해력은 문이니까 뭐 듣는 것도 될 거고 그죠? 대화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문해력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요? 흔히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과 개그 같은 데 보면은 여보 저 마트 가서 계란하고 우유하고 좀 사오는데 계란 한 판하고 만약에 있으면 우유 2개 사와라고 얘기했는데 계란이 있길래 우유를 2개 사왔어 이런 개그가 있어요. 이과 개그 중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표면적인 의미 외에는 저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전달을 위한 기호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게 수학 기호랑은 다르게 언어 기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차원에서의 언어 기호라고 하는 거는 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꼭 다이어적인 차원을 떠나서 야, 너 딴 주머니 찾지라고 할 때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청바지에는 주머니는 원래 달려있는 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고 관용조 그 다음에 그렇죠. 딴 주머니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실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수업할 때도 하죠. 직접 화법이랑 간접 화법 얘기할 때 학생 혹시 여기 우체국이 어딘지 알아요? 그때 네 압니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기호의 의미를 상황 맥락과 연관지어서 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장면에 맞게 이해하는 능력이 네. 문해력이다. 어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채로운 어휘가 상황에 따라 선택될 때 그쵸.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게 문해가 어렵고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왜죠?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혹시 예리하십니다. 그 저거 혹시 보셨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건데 네. 저는 사실 이 그룹을 잘 몰랐어요. 저 예전에 사시 준비할 때 유명하던 그룹인데 비발라비다라는 노래를 만든 콜드플레이. 네,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이상한 가사가 하나 있어요. 성 베드로는 아마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지 라는 표현입니다. 뜬금없거든요. 모르면. 모르겠다. 근데 베드로는 서양 문화권을 알면 그죠.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이자 그죠. 흔히 말하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천당에 속할 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천국에는 가지 못할 거야. 것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 건데 대리인이니까요. 세인트 피터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문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왜 중요하냐 애들이 묻거든요. 쌤 제가 여기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놈이 나를 약간 속이려고 들어. 근데 속이려고 드는데 내가 그래 네 정도가 그 정도는 남겨 먹을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사장님과 이 부하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장님은 좀 별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내가 문해력이 좋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되게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해? 왜 많이 알아야 해? 라고 했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뿌였냐 맑으냐의 차이다. 설사 내가 뚜렷하게 봤을 때 정확하게 내가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걸 내리든 올리든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나는 오롯이 그걸 받아야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게 대체 뭔데? 그냥 코인이나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공부해야 한다. 문해를 본다는 건 그런 거다라고 종종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원장님이 말하는 문해력은 삶과 엄청 밀접한 관련을 가지네. 삶과 네. 문화가 내가 집약된 거네요. 지나치더라도 무엇인지는 알고 지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내 삶을. 본질적인 것 같아요. 네. 삶이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 네. 다 말해버리니까 다음 원장님들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할 말이 네. 있어요. 할 말이 네, 있어? 그럼요. 시계 아니 뭐 방향. 같은 요 맥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종합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 기초 지식을 습득해서 네. 사고력이 커지고 그걸로 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문해력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냥 독해는 단순히 글을 읽고 네. 해석한다라는 정도에 끝났다면 문해력은 조금 더 밀도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부터 제가 듣는데 원장님은 뭔가 좀 행동주의적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까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봐도 요즘에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약간 사고 중심이었는데. 네, 사고 중에서 이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해하는 건 그까지는 독해력이고 네. 이걸로 사고도 하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를 문해력으로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은 굉장히 넘쳐나는 사회인데 그렇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는 굉장히 어떤 또 개인적인 역량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글을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을
종합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걸 활용하고 이런 거가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까지 기르는 게 문해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문해력이란 말이 우리 과거 때는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그죠, 독해력. 독해집 네.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언제부턴가 문해력이란 말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문해력을 유행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맞긴 한데 그 전부터 이 근데 문해 학원이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20년 전에도 대치동에서는 문해력 학원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문해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독해력 하면 왠지 읽을 독자니까 그렇죠. 책에 네. 갇혀 있는데 이걸 이제 벗어나오고 네, 조금 더 크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해력이 길러지면요. 네. IQ가 올라갑니다. 그렇겠네. 사고력이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지능 검사에 네. 그 언어 사고와 언어 이해, 언어 구조와 관련된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문해력 기르자 이게 화두가 되는 게 사회생활도 있지만은 역시 또 우리가 교육 방송이다 보니까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할까요? 문해력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영역이 비문학인가요? 문학인가요? 오, 그거 되게 신박한데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네. 항상 뭐 우리 문해력 하면은 비문학만 이야기했는데 어. 요즘은 애들이 문학을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인간관계가 양이 적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인데,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요소 기회가 적으니 당연히 문학이 이해가 안 되죠. 비문학지문은 어차피 정보가 글 안에 있기 때문에 글을 진짜 잘 읽으면 애들이 그래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비문 독서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 찾을 수 있는 네, 답들이 정답이다라고 있으니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문학은 도무지 상황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을 기르기까지는 문학을 먼저 조금 더 접해야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문학을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도무지 생각을 안 하고 딱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자기가 정해놓은 답 그것만 생각해서 더 이상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을 접근하는 것부터가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비문 독서는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조금 조직하고 그런 글들을 키울 수 있는 게 그냥 비문학이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도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사실 편집해 요즘 줄 기파랑 문해원 기파랑반 보면은 네. 국선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비문학과 관련된 뭐 글 읽는 방법, 구조 독해 이런 거 막 설명해 주는데 네. 기파랑 가 보면은 지금 거의 1학기건 2학기건 거의 전부 문학 개념 쪽에 몰빵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책이. 네, 저는 그게 이유가 딱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교육받은 우리 애들은 비문학은 어쨌든 지문 안에서 근거를 잡는 데 익숙한데 저는 이제 비문학과 문학은 항상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애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치면 우리나라의 평범하고 멋진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다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학과 화법, 장문, 문법은 사실은 말과 글이잖아요. 네. 너 배민에 주문할 수 있니? 사실은 이런 거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네. 문학과 화장문은 일상적인 언어 능력을 묻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 문학이?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언어 능력과 문해를 묻는 것이고 네. 대학을 가기 위한 선별적인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문학에서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봉서적을 읽어야 네, 되니까. 읽어야 되고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반복, 암기가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묻기 위한 영역은 사실은 저는 비문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보면은 그런 논리적인 차원의 것들은 배우지만 일상적인 언어 능력을 묻는 거는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일상 경험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희 학원 기파랑 애들이 우리 원래 엔드 컨텐츠가 수능 봐가지고 3등급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경 썼다라고 생각해요. 문학 때문에 3이 안 나오네. 왜냐하면 애들이 그걸 공부를 안 하니까 못했으니까 네. 나이가 어리니까 6년간의 다른 언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파랑반 1년에 문학 개념을 때려 박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문학은 생각보다 잘하는데 문학에서 이렇게 조지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뭐 국어 만점자가 나왔다라고 막 얘기하는 전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을 다 마친다.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문학을 다 마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전 문학 이런 어휘를 아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맥락에선 이러한 의미를 가져를 겪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비문학 만점, 그럴 수 있다. 너 훌륭하구나. 왜냐하면 근거가 지문에 있고 논리만 따져도 되니까. 네. 근데 너 집에 이거 없지라고 했을 때 너 집에 이거 없지가 왜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냐라는 건 사실은 언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만점 받은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문학 가르칠 때가 더 힘들거든요. 요즘에 어. 아이들이 아까 그 네 집에 그거 없지. 그 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물어보는 거야. 네. 이 주인공이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네. 무전 이런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네. 힘에 부치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이 달라도 그 이야기 속에서 네. 그래도 그걸 이해한다는 건 결국 어쨌든 그 인간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런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쵸. 다가가게 네. 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지만 지금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결핍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핍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감할 수 없어요. 네. 네. 네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 맞으면은 않을 그쵸 수 그게 있죠. 굉장히 긁혀야 되는데 네. 안 그런 긁혀. 걸로 긁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어. 최근에 그거 아십니까? 그 애들이 예를 들면 친구 4명이서 중국 집에를 가요. 근데 저는 돈이 없고 나머지 셋은 돈이 있어요. 그럼 옛날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먹죠. 그냥 십시일반 세 그릇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가만히 애들이 있죠. 다 가만히 있고 저도 딱히 여기 불편하죠. 앉아 있는데 불편함이 되게 많아요. 없어요. 깜짝 왜냐? 놀랐어요. 결핍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내가 돈이 없는 것 뿐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식당에 된다고 갔는데 봐요. 얘만 먹고 있어. 네. 나머지는 안 먹어. 그럼 그걸 보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모르시죠. 너희 애들은 약간 좀 애가 싸가지가 없구나.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면 아니야? 인정이 없구나인 건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개인주의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처럼 야 너희들은 먹는데 얘는 못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가 느껴져야 되는데 얘들에게는 그냥 이거는 저게 아니라 그냥 그날 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우연히 기분이 안 상해요. 네, 기분이 안 상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는 거랑 있는데 안 먹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때 같으면은 그릇만 하나 더 주세요 이래서 네. 세 그릇을 네 그릇으로 만드는데 아니, 우동 한 그릇 이런 거 아저씨가 있잖아. 그걸 보고 그쵸, 마음이 그쵸. 아파서 양을 좀 더 줬냐는 이런 미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 기파랑 뭐. 다니는 친구들의 수준으로 보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전혀. 여유로워요. 네. 오늘은 땡땡이가 돈이 없구나. 네. 그럼 결국은 우리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문해력의 중요도는 이제 거의 뭐 똑같다. 네, 정도. 저는 오히려 문학이 일상적인 더 언어 커질 수도 개념이냐.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비문학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점점 또 문학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문학이 그래도 문학은 극복이 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문학은 문제 수준 자체가 네. 아주 뭐 이렇게 정말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보다는 왜냐면 해석 여지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문 독서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또 이제 문학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고학년에 가서 문학에서 이게 뻥크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뭐 구조적 읽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비문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극복 방안한 방법들이 그죠. 네. 수많은 선생님들 노하우가 이제 나와 네. 있으니까 되는데 문학은 그야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네. 네. 일상적인 언어 경험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서포트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문학은 조금 더 평이하게 되는 느낌인 건데 맞아요. 비문학의 경우는 그걸 대부분 준비도 안 하고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자마자 학력평가 이런 거 보는데 야 이거 너
이 점수가 3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중학교 때 가르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가르치기를 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집을 팔아도 네. 비문학을 못 올린다고. 교과서에서 비문학 하던데요라고 해봤자 그거는 사실은 낯선 지문 독해가 아니라 내신에서는 네. 그냥 그거 암기해서 가는 것에 그치, 가깝고 맞아요. 네. 외부 지문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네. 사실은 그냥 암기에 가까운 행동, 양치, 뭐 숙명 요구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다 양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내가 이거 시험도 너무 괴이해요. 그리고 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문을 봤는데 제가 50분 안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시험 50분인가 그러잖아요. 네. 50분 안에 내가 이걸 읽어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거 외워가는 건데 그게 무슨 비문학입니까? 그렇죠. 네. 학교 시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막상 그렇게 교육 과정을 해놓고 파행적으로 운영해놓고 역시 가장 어려운 거는 사고, 판단, 논리적인 뭐 이런 네. 이런 거라고 비문학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네. 준비를 더 일찍 하고 갈 네. 수밖에 없는 좀 네.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인데 어쨌든 주어진 룰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나만 올바른 걸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조금 더 여기 또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요거 다른 챕터로 넘어가고 싶은데 다른 챕터 넘어가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비문학에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네. 잘 읽혀질 거니까. 네.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솔직히 비문학은 구조적 읽기가 더 중요한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초중 어머니들이 이제 미리 네. 비문학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휘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런 읽기 방법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요거는 한번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표현을 조금 더 러프하게 하면은 그런 개념 아닌가요? 결국은 이제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지식이냐 스킬이냐 얘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휘를 많이 안다는 건 그만큼 지식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독해 스킬이 그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분석도 많이 해봐야 느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늘겠네. 내가 저는- 괜히 떼어놓고 생각했네. 사실은 둘 다 엮여 있다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전 그거 길어야 한 3개월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휘가 빵꾸가 나 있으면 답이 없는데 즉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휘가 우선되면은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아하. 글을 읽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서 어휘력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누각생. 네, 빵꾸가 나 있으면은 이거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전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사실은 대부분은 둘 다 안 돼 있고요. 네. 저는 후자는 돼 있는데 전자가 빵꾸 나 있는 경우를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이 있는데 네. 그 한자를 많이 가르치는 그 중국인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 그 알죠? 그 중국 애들 다니는 외국인 소학교. 학교. 외국인 학교 아니고 그 명동에 있는 소학교. 네. 그 중국 애들 다니는. 네. 근데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한자어를 되게 잘 알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요. 네. 1년을 넘게 했는데 긴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 한자 어휘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렇죠. 그다음 어휘에 대한 그 단어에서의 맥락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뜻 이런 건 잘하는데 이게 글 속으로만 들어가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복하기가 좀 어려웠던 친구. 그러니까 물론 좀 더 시간을 들이고 글을 읽었던 훈련을 좀 했었으면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네. 아이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조급한 거예요. 학원을 지금 1년 다녔는데 왜 우리 애는 계속 점수가 안 올라?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글을 잘 읽는 토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를 조금 역으로 찾는 그런 훈련들도 이거네. 어휘하고 읽기 되면 그렇죠. 어휘. 같이 요렇게 맞물려야 같이 가야 가야죠,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를 네. 글을 통해서 배워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단독적으로 한다고 해서 근데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이 아이 왜냐면 어휘력이 정말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니까. 한자어를 많이 알고 한자만 나오면 얘는 뭐 척저 박사야. 근데 이상하게 이 글 속에 들어가면 이 글을 읽는 게 전혀 윤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었죠. 근데 네. 사실 그런 상태면 어휘력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건가요? 근데 왜 아이들이 보면 이제 한자의 그 의미들이 이제 한자 뜻 하나 네. 예를 들면 이제 단독적인 한자, 음동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뜻 이런 건 잘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합해 놓으면 글 속에 들어갔을 때 문맥적 네.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네. 근데 우리가 어휘력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말이나 글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를 캐치해야지 그게 어휘력이 좋은 거지. 네. 그렇죠. 그냥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전적 개념, 그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 그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휘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 정기평가나 아니면 아이들 그 입학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휘적인 부분은 다 맞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줄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내용 파악하는 거 거기서는 이제 점수 획득을 못하는 친구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조언을 드려야 될까? 일단은 아직은 글을 읽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사실 어휘가 바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도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 괴리감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주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야기는 꺼냈는데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쌓인다면 글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읽어라. 네.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읽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 읽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어휘를 체크해봐라. 네. 요렇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참 이게 떠오르는데 제가 위험한 생각도 조금 가지고 네. 있거든요. 우리 시대가 이제 한글 전용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죠? 사실상 그렇죠. 그죠. 그 옛날에 이제 한글 전용화가 정말 좋다. 뭐 국한문 혼용체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뭐 매국노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네.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국한문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한자 병기는 좀 있었어야 하지 않나. 네. 너무 한글 전용으로 다 바뀌어버린 게 또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하기는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문학 같은 거에 지금 왜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은 그거 사실은 어드밴티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맞아요. 핸디캡, 네 알면은 어드밴티지. 그죠. 인 겁니다. 당연히 너 이게 지금 이거 헛갈리니까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말 그대로 잉크 낭비 같은 거죠.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인 건데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볼 거니까 국한문 혼용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초등학교 때 5, 6학년 되면 한자 네. 다 하거든요. 4학년 때 좀 빠르다 싶어도 한자 교육을 네.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될 것 네.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트 라틴어로 옥트가 8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옥토퍼스는 문어야라고 애들이 외웁니다. 그러면은 대신. 옥토퍼스는 다리가 몇 개게 이러면 대부분 8개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왜 그게 어휘의 확장이죠. 근데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서양에서 라틴어면은 우리나라 어휘는 한자어인데 한자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나 편안한 입장에 오게 되는 그죠. 거죠. 엄청 유리하죠. 네. 또 하나의 근데 그걸 무기를 공부를 안 가지게 하는 되는 거지. 학부모님들은 몰라요. 본인들께서 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일상 사는데 지장을 겪어본 적이 없다인 건데 그거 약간 저 입장에서는 내가 엑셀 같은 거 안 써봤지만은 수기로 다 계산해서 내가 사업체 다 먹여 살렸다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엑셀을 배우는 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은 내가 진짜로 엄청나죠. 말 그대로 대기업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수기로 불가능합니다. 수기로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로 전문적인 영역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한자어는 필수입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애와 모르는 애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뻔히 보여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 대학을 안 갈 거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대학을 가잖아요, 대다수가. 네. 네. 근데 아이들 대학 가서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게다가 대학에서 읽게 되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맞아요. 특히 문과 쪽은 더 심한데 최근 책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옛날 텍스트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60년대 텍스트, 70년대 text도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국화문 혼용체도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국화문 혼용체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명사나 용언의 어근은 다 한자 병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념이 명확하게 전달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잖아. 그렇게 안 하면 그런 텍스트들을 어차피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훈련을 시키는 게 나는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잠깐 예설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예설라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대체 초등학교 1학년에게 뭘 논리적인 걸 가르칠 수 있지? 아까 그런 부분이죠. 머리가 웬만큼 자라야 뭘 가르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는 힘도 저거 하겠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저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은 기초적인 한자를 좀 학습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그쵸. 들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네. 라는 맞아요. 것입니다. 네. 어휘가 무슨 소리인지 받아들여질 줄 알아야 그래야지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겨야 생각하는 힘이든 그물이든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그게 굉장히 예설라 책 근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기획하면서 네.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또 한자죠. 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네. 재밌는 짧은 이야기 네. 속에서 그저는 그 뭔가 기억이 된다고 할 때 네. 그 의미화가 되어야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썼죠. 그럼 네. 만약에 6년 동안 다닌다. 그럼 네. 한자를 몇 자 정도는 익힐 수 있을까요? 그 학교 정도 될까요? 교육에서 배울 거는 한 550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5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애들이 쌓이잖아요, 기초가. 그러고 나면 애들 관심을 가질 네. 거니까 이해도가 남달라요. 맞아요. 단어 네. 2개 중에 한 글자만 알아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문맥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네, 엄청나. 그래서 어휘력은 역시 우리는 네. 한자어가 참 중요하다. 한자 네. 교육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재수생 가르치잖아요. 네. 저 문학 1년 커리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고전어휘 부수 가르치는 겁니다. 부수도 배우는 게 좋긴 해요, 사실. 봐봐라. 우리에게 힌트를 2개를 줘. 하나는 물수변이라 물수 이거 물이란 뜻이거든. 네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물이랑 관련 있는데 발음이 욕이야. 뭐밖에 없을 것 같냐? 목욕? 목욕이요. 정답입니다. 맞다. 그래. 그걸 모르더라. 요즘 애들이 그 수변, 신변 이런 걸 모르더라. 네. 그것만 알아도 그게 대충 네. 그런 맥락 네. 한자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맨날 하는데 이거 이해하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효과적이에요. 네, 모르면 한자를 문학에서 써주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 대체 왜 하는 거야? 인 건데 이거 왜 써주는 것 같아? 평가원이 할 일이 없어서 쓰는 것 같니? 라고 얘기해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흥미를 잃어간 애들인 거죠. 너 이거 알면은 저거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걸로 정말 많은 효과를 봤고 만약에 막 진짜로 증인이 있냐? 라고 한다면 맨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산 생각해요. 증인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 서예반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많이 때려 맞춘 단어들이 많아요. 되게 중요해요. 저희 때는 한자 그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 논어도 배웠고 맹자. 요즘도 있대요. 근데 중학교 배우는데 때까지는. 달라요. 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한자 수업하고 다르게 네. 단순하게 외우는 한자들이거든요. 근데 점수가 5, 6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네. 중학생 아이들이요. 중요하지 네. 않지 여긴다라는 네. 건데 사실은 공부를 별로 안 해봤으니까 네. 시험에 안 나오고 뭐 등등등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시험이랑 요즘은 종종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고사성어 문제 이제 수능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로 알맞은 것은 이거 안 나온 지 한 10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러 외우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그 문제의 지문에 고전 작품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서 서성어를 고르라 이게 안 나오는 거지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는데 파우스트니 뭐 이런 애들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서양 걔들은 텍스트나 읽을 수 없죠. 네, 못 읽습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네. 자, 우리가 오늘 문해력에 대해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해력의 정의 네. 그리고 문해력 하면서 맨날 비문학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들 고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가볍게 시작했는데 너무 진지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우리 모여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네. 추워지네요.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얼어 죽어도 네. 저는 핫초코 마시면서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막 사실은 근데 국풀 TV 올라가면 이렇게 기파랑 준비하는 방법 예상 문제집 이런 거는 막 조회수 10,000개 막 이러고 막 얘는 막 500개 이런 거 아닙니까? 500개 중에서 제가 한 10번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에이. 우리 방송은 조회수에 여전하지 않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네. 그런 방송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